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려다가 오늘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처럼 증시도 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먼저 달달한 포인트부터 체크할게요.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는 두더지 게임 중인 은행 위기입니다. 이 말 보고 처음에 되게 웃었어요. 되게 귀엽게 이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하나가 올라오면 또 하나가 올라오고 어디서 이 은행 위기설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스위스에 이어서 독일까지 이런 은행 위기설이 좀 터지면서 증시가 약간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은 도이치뱅크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다음 후보는 퍼스트 리퍼블릭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좀 터져 나왔습니다. 자, 도이치뱅크는 이름만 봤을 때는 독일 국영은행으로 착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독일에서 가장 큰 민영은행입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터진 것은 아니지만요. 28년 만기인 15억 달러 규모의 티어2 채권에 대한 환매가 결정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도이치뱅크는 장중 한때 15% 급락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또 도이치뱅크의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215bp로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신속하게 구두 개입이 이루어졌죠. 라가르드 ECB 총재는 필요하면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숄츠 독일 총리는 니들 걱정이나 해라. 우리 문제 없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동안 잘 등장하지 않았던 파스칼 노도우 유로그룹 의장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유럽은행권은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까지 확보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두 개입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이치뱅크 위기로 인해서 유로스톡스 50 지수와 또 유로화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CS 사태에서 삼각되어서 유지 조각이 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그 도이치뱅크의 AT1 채권이 급락세를 연출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고요. 자, 도이치뱅크 위기 확산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시작했던 뉴욕 3대 지수는 위기의 확산으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10년물 채권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완화된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내구재 수분이 전달 대비 마이너스 1%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들이죠. 1월 수치가 마이너스 5%로 수정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날 만도 했는데 사실 기저효과조차 무시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작과 동시에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시장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고 업종별로 본다라면 그래도 2차 전지 업종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다시 불거진 은행 위기로 급등한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1,20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00원대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이 정말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신다면 포스코 엠텍을 먼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EM플러스라든지 광무, 강원에너지, 제이오 그리고 어반디튬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시장을 장악했던 테마 기억하시죠?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자, 오늘은 왕좌를 2차 전지에게 내어주기는 했지만 사실 여전히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AT세미콘이 오늘 여전히 대장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갭을 크게 띄우고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DB라든지 DB가 조금 더 대장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DB 그리고 엔투텍, 지오텍, 엘리먼트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HC세미콘은 갭을 크게 띄운 만큼 좀 밀리는 모습이죠. 자, 지난 금요일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저스템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죠. 오늘 아침에도 뭐 저스템이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잠시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에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그 2차 전지 섹터에 동참한 종목들 뭐 또 있죠. 그리고 잠시 또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에 동참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해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외에 뭐 테마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주였던 자이글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또 이지가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또 자이글은 지난 금요일에 의료기기로도 분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지는 오늘 뭐 히토류 관련주로 유니온과 함께 테마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의 후발주들로 코인테크라든지 뭐 파워넷이 있지만 오늘 테마를 형성하기에는 다소 상승률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글로벌 은행 위기가 각국 정부와 대형 은행들이나 연준의 개입으로 해결됐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한 다음 약한 고리를 찾아서 다시 뒤집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장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보다는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전략 주고 계십니다. 이슈가 살아있는 단기 중소형주,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 체크하자인데요. 잠시 뒤에 좀 종목들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섹터 공략할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는 반도체 소보장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에 소보장 단 시세가 정말 강했고 오늘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왔다 갔다 시속 게임하면서 수급이 지금 계속 좀 돌고 있는데 다시 소보장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K칩스법도 있었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 모멘텀도 살아 있었는데 소보장 단에서 어떤 모멘텀 좀 체크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이미 지난달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테마죠. 뭐 미래 반도체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가 본방송에서 추천드리자마자 이미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재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또 재료의 크기에 비해서 아직 충분히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달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우리나라 반도체 CEO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최근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9월 말에 종료되죠. 올 9월 말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또한 뭐 반도체 CEO들이 미국행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에 K칩스법 국회 본회의 상정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오는 30일에 K칩스법은 무난히 법사위의 문턱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뭐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는 위원님께서 지난달부터 말씀 주셨는데 이미 상승세, 그러니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TM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T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 업체죠. SK 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삼성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죠. 역대급 실적 성장과 또 고부가 가치 에칭가스 생산 공장에 대해서 400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4배가 성장을 하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TM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신규 상장주에 속하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목표가를 드린다라면 44,000원 일단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 31,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TMC입니다. 실적도 탄탄하고 또 신규 상장주라 최근에 또 흐름이 좋은데 TMC는 현재가에서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 44,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AS도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파워넷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추가적인 탄력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3% 정도의 상승을 주고 있고 지금 상승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어디까지 조금 보고 저희가 홀딩해보면 좋을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본방송을 보시면서 일단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렸었는데요. 수익 나실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수익 날 때는 일부라도 좀 챙겨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조정을 준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4,4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넷은 4,4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매수 관점 주셨고요. 파워넷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람 테크놀로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터치 나왔었고 목표가까지 함께 좀 달성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가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 흐름이 정말 따박따박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도 금요일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방송을 보시면서 또 목표가 돌파해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사실 CCM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고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섹터 계속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린 만큼 자람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챙겨보셔도 좋을 종목이고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리겠습니다. 5만 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한 만큼 일부는 매도하고 일부는 가져가면서 더욱더 큰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중에 14% 정도 슈팅 나왔었고 21,000원대를 돌파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종목도 또 금요일에 목표가를 또 돌파를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세 종목이 모두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만큼 섹터를 먼저 선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섹터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가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윗골을 달 때 물론 수익을 챙겨가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 19,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 하시면서 추가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도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고요. 최근에 좀 시세 가파르게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도 4% 현재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5,500원으로 이 종목은 좀 잡아주셨는데 지금 거의 근접했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2차 전지 경량화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시세를 시작도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충분히 홀딩하신다라면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시세에 분출할 때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시세를 기대하면서 한주 라이트 메탈도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S 받아봤고요.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